6조 원을 아끼려다 20조 원을 날렸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카타르가 저지른 참사이며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얼어붙으며 수천억 원어치의 가스가 공중으로 증발한 순간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단돈 몇 퍼센트 할인에 혹해서 선택한 중국산 배가 불러온 국가적 재앙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중국이 이제 한국 조선업을 따라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가격으로 세계를 휩쓸던 그 순간 한국은 중국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기술의 벽을 더욱 높이 쌓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호주 앞바다에서 폭발했고 카타르는 뼈아픈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가스비와 전기세,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LNG는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이며 만약 한국 조선업이 무너졌다면 에너지 안보도 함께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돈을 더 주겠으니 제발 먼저 만들어달라며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거제도 조선소는 텅 비어 있었고 숙련공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났습니다. 세계는 중국의 시대라고 말했고 우리는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조 원의 할인이 어떻게 20조 원의 재앙이 됐으며 텅 비었던 거제도 조선소가 어떻게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을까요? 지금부터 기술이 곧 국력임을 증명한 K조선의 짜릿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냉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한국 배는 척당 2,100억, 중국은 1,500억입니다. 100척이면 6조 원 차이죠. 기술료, 중국도 다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장사꾼인데 굳이 비싼 한국을 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 앞에서 기술은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입술을 깨물며 기술의 격차를 설명하려 했으나 이미 가격표에 매몰된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완벽히 통제하는 멤브레인 기술, 0.1mm 오차도 허여지 않는 초정밀 용접, 이건 30년간 쌓아온 노하우입니다. 하지만 카타르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결국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중국 조선소들은 승전보를 울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2020년의 협상 실패는 우리 조선업계의 뼈아픈 충격이었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말입니다. 협상장을 나서며 한국 조선소 관계자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봅시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예언은 채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한국 조선업이 견뎌야 했던 암흑기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해 나갔고 전 세계 선주들은 그 달콤한 가격표에 하나둘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처럼 가격 경쟁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기술력을 믿고 버틸 것인가. 그들의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장면은 2015년 거제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조선업계는 수주절벽이라는 가혹한 겨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용접봉을 잡았던 숙련공들은 텅 빈 도크를 바라보며 짐을 쌌고 식당마다 임대 문의가 붙는 처참한 현실이었죠. 반장님, 내일부터는 인력사무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크에 배가 없는데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36년 경력의 용접 기능장 김 반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영하 163도의 LNG 탱크를 완벽하게 용접할 수 있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장인 중 하나였지만 일감이 없으니 그 기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LNG선 한 척을 만들려면 수백 가지의 정밀 공정이 필요한데 각 공정마다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거제도의 풍경이 변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인파로 북적이던 국밥집이 문을 닫았고 저녁이 되면 불 켜진 창문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조선소 주변 상권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렸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거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자존심이 그렇게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카타르 프로젝트는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그들의 거절은 우리에게 단순한 계약 실패 이상의 비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사들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더 강해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포기하는 대신 도끼를 품었습니다. HDD 현대중공업 경영진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크를 비워두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가격 경쟁으로 중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기술뿐입니다. 당장 내일이 불안한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액화가스를 실어 나르는 바다 위의 초정밀 냉동고입니다. 0.2mm의 오차만 있어도 가스가 기화되어 배가 얼어 터질 수 있는 극한의 영역이죠. 단열재와 멤브레인 시트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작업은 기계가 아니라 오직 사람의 손으로만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치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아예 따라올 수 없는 괴물을 만들면 됩니다. 영하 163도를 완벽히 가둘 수 있는 용접,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연구소의 불은 밤낮 없이 켜져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더 완벽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프랑스 GTT사의 멤브레인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용접 정밀도를 0.01mm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가스 누출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센서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수주가 없어도 연구 개발은 멈추지 않았고 숙련공들의 기술 전수도 계속됐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 기술의 가치를 알아볼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으며 암흑기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기술보다는 물량과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원가 이하의 가격표를 던졌고 선주들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 정부는 조선업에 연간 수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무차별 저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소는 카타르 프로젝트를 따내며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중국이 세계 조선업을 지배할 것이다. 언론은 중국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했고 글로벌 선주들도 하나둘씩 중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장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밀함은 국가의 돈으로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LNG선의 핵심은 멤브레인 탱크를 완벽하게 시공하는 기술인데 이건 도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는 노하우이며 30년간 쌓아온 한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프랑스 GTT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고 도면을 구했지만 실제 시공 품질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용접 부위의 미세한 균열, 단열재의 불완전한 시공, 품질 관리의 허술함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배가 완성되어 바다로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카타르는 중국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저렴한 가격표에 현혹됐지만 곧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됩니다. 중국은 한국을 잡았다며 기뻐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기술의 차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만든 LNG선 글래스톤호가 호주 인근 해상에서 멈춰섰습니다. 엔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체 외벽이 하얗게 얼어붙는 콜드스팟이 발견된 것이죠. 본부, 여기는 글래스톤호, 가스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선체 외벽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철판이 깨지려 합니다. 더 이상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호주 해양 당국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탱크 용접 부위에서 수십 군데의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으며 단열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자랑하던 도면은 완벽했지만 실제 시공은 형편없었던 겁니다. 수천억 원어치의 가스가 공중으로 증발하는 동안 선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즉각 이 배는 떠다니는 폭탄이라며 운항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은 전 세계 선주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LNG선은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에너지를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그 어떤 항구도 입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중국산 LNG선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에도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배 두 척이 연달아 비슷한 결함을 일으켰습니다. 한 배는 싱가포르 해협에서, 다른 배는 일본 근해에서 멈춰 섰습니다. 5년 사이에 세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임을 증명했습니다. 카타르는 이 뉴스를 보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주문한 배도 같은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6조 원을 아끼려던 선택이 이제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이미 체결됐고 배는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였습니다. 사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과 24년에도 중국산 배들은 줄줄이 멈춰 섰습니다. 가스는 공중으로 증발하고 수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배가 멈춰서 입은 영업 손실과 위약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카타르가 아꼈다던 6조 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전문가들이 추산한 총 손실액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손실부터 계산해 봅시다. 배 한 척당 수리비만 평균 500억 원이 들어갔으며 멈춰 선 동안 증발한 가스는 척당 200억 원어치였습니다. 여기에 긴급 예인 비용, 대체 선박 용선료까지 합치면 사고 한 번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서 직접 손실만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위약금도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가스 구매자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장나서 가스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하루에 수백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지연 공급으로 인한 위약금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LNG 가격이 평소의 5배에서 10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때가 카타르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같은 양의 가스를 팔아도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배가 고장났습니다. 가장 비쌀 때 팔지 못한 손실, 이게 카타르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진 2년간 LNG 대란 시기에 카타르가 정상적으로 공급했다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추가 수익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배가 멈춰서면서 이 기회를 통째로 날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타르의 브랜드 가치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타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규 계약을 따내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도는 곧 돈이며 이 무형의 손실까지 합치면 20조 원은 보수적인 추정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손실의 시작이 6조 원을 아끼려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국 조선소에 맡겼다면 배는 정확한 일정에 완성됐을 것이며 2022년 LNG 대란이라는 황금 기회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눈앞의 작은 절약이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결국 카타르 대표단은 다시 한국 조선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3년 가을 도하에서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른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3년 전 그가 한국 협상단에게 던졌던 차가운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격이 전부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가격은 상관없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미팅은 과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 전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절박한 목소리로 추가 발주를 애원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더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도 얹어드리고 결제도 빨리 하죠. 제발 우리 배 좀 먼저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배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카타르가 이렇게까지 다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배의 연이은 사고로 유럽 주요 가스 구매자들이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었고 일부는 아예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카타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규 계약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도를 잃는다는 건 곧 시장을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카타르가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금융권에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한국 배를 사겠다고 매달렸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가며 계약금을 지불했고 척당 가격도 3년 전 한국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15% 이상 높아진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야말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을 차례로 방문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가격만 보고 기술의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3년 전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계 최대 산유국 고위 관료의 입에서 나온 사과였고 협상 테이블에서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관계자들은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지금 우리 도크는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셔도 최소 4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물론 비용은 시장 가격을 따를 것이고 계약금도 선불입니다. 3년 전 카타르의 거절에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오히려 여유로운 모습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역전극이 있을까요? 과거 도크를 비워두겠다며 읍소하던 한국은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LNG선 물량의 94%를 싹쓸이한 K조선의 위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도크는 2028년까지 예약이 끝나 있으며 지금 주문해도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 영업팀의 전화를 기다리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카타르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이미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지금 계약하셔도 4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줄을 서주시죠. 한국 조선소 영업 담당자의 이 한마디에는 6조 원의 유혹 앞에서도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았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짜릿하고 통쾌한 사이다의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선주들은 돈을 더 주겠으니 제발 빈자리를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주를 애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고객들이 한국 조선소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선주들은 계약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2025년 상반기 통계는 한국 조선업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줍니다. 상반기에 발주된 대형 LNG선 18척을 한국이 모두 가져갔고 같은 기간 중국의 수주는 자국 내수용 몇 척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LNG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면서 중국의 저가 공세는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정부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30년간 쌓인 기술 격차는 하루아침에 좁힐 수 없습니다. 호주 사태 이후 중국산 LNG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상 퇴출된 상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다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같은 저부가 가치 선박 시장으로 밀려났습니다. 5년 전 텅 비었던 거제도 도크는 이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도 용접 불꽃이 튀고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한때 조선소를 떠났던 장인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고 젊은 기술자들도 다시 조선소를 찾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카페를 열었던 김 부장의 가게는 예약이 석 달 밀려 있습니다. 거제도 골목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문 닫았던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저녁이면 불 켜진 창문이 가득합니다. 조선소 주변 부동산 가격도 뛰었고 지역 경제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절박했던 위기를 기술 혁신으로 돌파한 결과 한국 조선업은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카타르의 선택이 전 세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싼 게 빚이 떡이다. 기술만이 답이다. 여러분, 카타르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은 잠시 숫자에 현혹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웃는 것은 결국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갖춘 자입니다. 2015년 그 어두웠던 거제도의 밤을 견디며 용접봉을 놓지 않았던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통쾌한 복수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싼 게 빚이 떡이라는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6조 원을 아끼려던 선택이 20조 원의 재앙으로 돌아왔고 가격표만 보던 세계가 결국 기술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증명한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장인 정신과 끝까지 품질을 지키려는 자세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남모르게 실력을 쌓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견디십시오. 진짜 실력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으며 머지않아
세상이 여러분 앞에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 조선업처럼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뚫고 또 다른 세계 1위를 지켜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숨은 챔피언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대한민국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